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격화되면서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양측의 4차 협상이 재개됐지만 영토 문제 등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해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세계는 조수영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가 오늘로 정확히 3주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군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시시각각으로 전황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에서 중심부로부터 15km 지점까지 접근한 상황입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함께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빨간색 동그라미가 러시아군이 점령한 곳들입니다. 네. 북동부에서는 코노토프, 그리고 남부에서는 헤르손, 멜리토폴, 베르디안스크를 러시아군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에 따라 파란 줄은 우크라이나 측이 지금까지 방어하고 있는 곳들인데요. 북부 전선에서는 제2도시 하르키우와 수미를 지켜냈지만 하르키우에서는 60여 발의 밤새 그 포탄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에서는 미콜라이브를 계속 방어 중이고요. 2주째 포위된 남부 또 다른 도시 마리우폴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그 외에 지도상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것을 이 방향을 따라서 지금 러시아군이 진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남부 드니프로는 러시아군이 더 진격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꼽히고 서부 교전 상황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외곽을 둘러싸고 러시아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네. 근데 러시아의 원래 목표는 수도 키이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키이우에서도 지금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공세가 부쩍 더 강화됐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새벽부터 무차별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키이우 서부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가 폭격에 맞아 불타는 등 건물 4곳이 무너졌고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키이우에서 취재 중이던 미국 폭스뉴스 기자와 폭스뉴스의 영상 기자가 총격으로 숨졌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키이우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거세지면서 방어선이 속속 무너지고 있는데요. 군 당국 판단에 따라 현지 시간 15일 오후 8시부터 17일 오전 7시까지 35시간에 걸친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키이우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동유럽 3개국 정상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폴란드와 체코 그리고 슬로바키아 총리가 유럽연합 대표 자격으로 해서 키이우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현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오늘 오전에 열었고요.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에 대한 이유의 분명한 지지를 확인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폭넓은 지원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는 EU 회원국인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기도 한데요.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서방 국가의 정상급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최근 서한을 보내서 키이우 방문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한은 8일자로 작성이 됐고 교황청이 지난 밤 사이에 공개한 건데 교황의 수락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협상이 휴회에 들어갔다라고 전해드렸는데 협상이 재개됐습니까? 네, 재개는 일단은 됐다고 우크라이나 협상단 대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오후 늦은 시간에 핵심 협상 채널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16일 새벽으로 현지 시간이 넘어가면서 지금은 협상이 진행 중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아침이 되면은 다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이끄는 미하일로 포돌야크 대통령실 고문은 매우 어렵고 끈질긴 협상 과정이라면서도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오르 조르코바 대통령실 보좌관도 러시아와의 협상이 더 건설적으로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르코바 보좌관은 러시아 측이 더는 항복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회담 후 긍정적인 분위기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측에서는 좀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통화를 하면서 협상 상황을 평가를 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측이 지금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 모색을 위한 진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영토 문제 등 핵심 이슈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네, 지금 협상 진행 상황도 약간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 거군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서방에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이제 제재도 이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 방문 일정을 확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24일이라는 날짜가 거론이 됐는데 확정적으로 지금 24일에 주요 일정들이 잡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각각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와 EU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 중인 억지 방어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이어 EU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계속 강화되는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 개인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입국 금지 명단에 포함시킨 제재 대상은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그리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까지 포함이 됐고 이렇게 해서 총 1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외무부가 앞으로도 제재 목록을 확대하는 발표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미국과 더욱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상황 오늘도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